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트렌디하게 바꿔드리는 방송 주식 트렌드 진행의 김소정입니다. 오늘도 양하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이고요. 생방송 50분 동안 진행됩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연준 의장 파월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제시가 됐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나스닥 증시는 1.2%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그래도 오늘은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들부터 공략해보기 좋은 종목 두 가지도 함께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주식 트렌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우측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화면 하단에 가깝게 비추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방송 50분 동안만 문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주식 트렌드 최근 수익률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전문가님께서 매주 꾸준하게 수익을 안겨다 주셨습니다. 수익률 표를 보시기에도 한눈에 보시기에도 지금 시총 높은 종목들부터 조금 가벼운 종목들까지 전문가님께서 생방송 중에 공략 주셨던 종목들부터 노란톡방 히든 종목들 모두 다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6월 8일에 공략해 주셨던 인터플렉스가 14.6%라는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또 지난주 공략주였던 한솔테크닉스 역시나 5.7%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편이죠. 지금 KCS가 33%, 신화콘텍 같은 경우에는 12.8%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는 단 한 가지의 공략주를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노란톡방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매일같이 살펴보시고 공략주들을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같이 수익이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수익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식 트렌드 시간 활용하셔서 입장하시고 이런 종목들까지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방송 공략주였던 인터플렉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4.6% 정말 단기간 안에 상승률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공략 주신 이후로 계속된 상승세를 이어나갔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생방송 중에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고 노란톡방 안에서도 말씀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14.6%를 달성하면서 저희 주식 트렌드 함께 하신 분들은 수익 역시나 챙겨가실 수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솔테크닉스 바로 지난주 생방송 공략주였습니다. 이 종목 OLED 관련주로 공략을 해주셨고 역시나 5.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담아두고 조금 지켜본다면 정말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 보고 싶은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우리 양하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히든 공략주였던 KCS 역시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은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해주신 히든 종목이고요. 공략 이후로 한번 슈팅이 나왔죠. 이렇게 한 종목만으로도 무려 33%라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서는 오늘 공략하기 좋은 종목들부터 앞으로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이슈들과 엮인 종목들 이렇게 공략해 주시면서 단기간 안에도 이런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KCS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 보안주로 공략을 해주셨고 단기간 안에 이렇게 수익률을 달성을 한 만큼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인 수익부터 장기적인 수익들까지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받아가시면 좋겠죠. 자, 노란톡방 히든 공략주였던 신화콘텍 역시나 12.8%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이 종목 역시나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서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이고요. 이렇게 최근 장에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12.8%라는 수익률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노란톡방 종목들부터 방송 종목들 수익이 꾸준하게 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종목들 궁금하다 하신다면 저희 노란톡방 지금 생방송 중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 하단에 스캔하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정보들부터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꾸준하게 공략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지금 시장에서 손실만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방송 중에 빠르게 입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익률을 한 표로 정리를 해서 왔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전문가님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종목들 모두 다 최근 종목들로 가지고 온 것인데 사실 전문가님께서는 재무를 굉장히 강조해 주시는 분이죠. 재무가 좋지 않은 종목은 절대 방송에서 공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에 걸맞게 상승률 역시나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첨보가 13.2%, 잉글 우드랩은 오늘장에서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25.7%라는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외에도 인터플렉스가 14.6%, 두산이 13.8%, 덴티움이 24.3%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을 보시면 굉장히 시가총액 높고 무거운 종목들인데도 불구하고 10%에서 2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기적인 테마주들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는 노란톡방 안에서 매일 아침마다 장전 브리핑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한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 이러한 점들, 시황적인 부분들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가님이 남겨주시는 이슈들과 관련 특징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부 수익률 브리핑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트렌디하게 바꿔드리는 방송 주식 트렌드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 양하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이고요. 오늘 시장 그래도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43% 상승하면서 2,593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2% 상승하면서 87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고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또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언제나 행복을 선사하는 양하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굉장히 미증시에 대한 우려감이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잘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노려봐야 되고 앞으로 시장 전략을 어떻게 삼아야 우리가 지금 수익을 크게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연준 의장 파월의 연설에서는 2번 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물가가 2%까지 떨어지기까지는 아직도 멀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시장도 잘 대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고요. 우측 하단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화면 하단에 가깝게 가져다만 대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 50분 동안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 양하준 전문가님이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만 방송을 출연하시기 때문에 방송이 없는 날에도 전문가님을 만나보고 싶다 하신다면 빠르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일부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다시피 전문가님의 수익률도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양하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파월의 이런 매파적인 발언은 예상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뉴욕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래도 네. 우리 증시는 좀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나라 증시하고 미국 증시하고 뭐 완전히 커플링 현상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부각을 받고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영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증시하고 지금 완전히 그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완전히 많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미국하고 좀 구분지어야 될 부분과 미국 증시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섹터들이나 어떤 특정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같이 살펴보시면서 좀 지금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시장에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은 결국은 FOMC에서 했던 발언들과 거의 일맥상통한 발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던 FOMC에서 발표했던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단행할 수 있다. 이 발언, 그 이후에 나왔던 발언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제 나왔던 이 파월 의장에 대한 내용에 제가 여기 조금 캡처를 떠왔는데요. 이 부분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봤습니다. 경제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측면 쪽으로 이제 좀 바라봤는데요. 결국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통화 정책에 대해서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원래 FOMC에서 발표가 됐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5.6%로 지금 0.25포인트를 2번 인상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초반에는 긴축 속도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아주 중요하지는 않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0.25포인트를 올해 안에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빠르게 0.25포인트 2번을 연속적으로 올리겠다라가 아니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올릴 수 있다라는 거지만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지금 당장에 올릴 계획이 아니라 지표를 살펴보면서 경제 상황 여건과 모두 지켜보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것이지 결국 점도표만 위로 0.5포인트를 더 위로 올려놨지만 실질적으로 단행하겠다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완화된 속도, 금리 인상하게 될 더 타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는 꾸준히 계속 연속적으로 올려오다가 결국은 지금은 이제 좀 더 완화된 속도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뭐 다음 그 7월부터 해서 계속 또 올리겠다 이런 게 아니죠. 지금은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경계심을 가져라 이거지 결국은 지금부터 계속 올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FOMC 회의 발표 이후에도 크게 증시가 요동치지는 않았어요. 약 조정은 했었지만 그동안에 워낙에 강한 상승 속에 이어왔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잠깐 쉬어가는 증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 그리고 금리 인상 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들 불안감이 사실 증시에 존재하지만 사실 이 부분만큼 이 부분을 가지고 크게 우리가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의회에서 발표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의회에 발표가 있지만 크게 변화된 내용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추가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지난 방송부터 지지난 방송 계속해서 아마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언급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그럼요. 유동성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지난주에 많이 해주셨죠.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잖아요. 네. 이번에 추가적으로 했던 발언이 파월 의장이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자,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은 가계와 기업이 돈을 빌리는데 더 어려워지면서 무슨 말일까요? 가계하고 기업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대출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대출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자, 지금 경제 상황이 맞바람을 맞고 있다라면서 경제 활동과 고용, 인플레이션이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며 이런 영향의 범위는 아주 불확실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건전하고 회복력이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내용, 그리고 그 밑에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은행이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을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가계하고 기업이 돈 불리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은행이 지금 그 원인이 뭐냐라고 보니까 강조했던 내용이 뒤에 나와 있죠. 은행이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을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유동성하고 자본이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역은행들, 제가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서부터 앞으로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유동성 문제가 훨씬 더 사실은 그 부채 금리,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보다 훨씬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인플레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인플레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금리 인상을 지나치게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만약에 은행들이 이렇게 유동성이 없어지고 자본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보다 그거를 멈출 수 있게 하는 요인들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 고용지표 이런 것들 플러스 알파로 이제 지금 바라봐야 되는 은행들이 지금 자금 유동성 그리고 PF가 지금 일으켜지지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옐런이 먼저 예고를 했었죠. 그리고 파월이 이걸 또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지금은 금리 인상을 뭐 한 번 더 하네, 두 번 더 하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지금 국채 채권 발행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또 은행들이 이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유동성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앞으로 대출들이 더 어려워지고 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악재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이제 은행들이 갖게 되는 그 부채 부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우려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 해서 경제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게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회복력이 있다. 지금 대형 은행들은 굉장히 상태가 충분히 안정성이 있다라는 거고 일부 지역 은행들, 작은 은행들의 합병 이슈들이 분명히 앞으로 불거질 텐데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고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놓고 준비해 놓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비중 조절을 하거나 앞으로의 시장들의 흐름을 예측을 해놓고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지 지금 여러분들 너무 비투하는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투 물량들 절대로 지금은 좀 가급적 자제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시장이 조정받은 뒤에 반등을 할 때 그때 오히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금리 인상이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금리 인상보다도 채권 발행과 유동성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황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짚고 넘어가셔야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수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양하준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말씀해주시는 부분들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라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 안에서 매일같이 풀어주고 계십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 매일같이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화면 하단에 가깝게 비추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하준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방송 중에 매주 시황적인 부분도 짚어주시고 지금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섹터와 이슈들 매주 같이 짚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마지막에 있을 종목도 함께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지금 시황적인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전문가님 사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앞으로 시장이 오를까 그렇다면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이 오를까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또 교육 테마가 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런 테마들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지금 증시를 바라보면 뚜렷하게 어떤 섹터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뚜렷한 섹터는 그날 계속해서 변하면서 계속 순환매를 돌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마다의 흐름이 있어요. 그때그때 시장의 분위기가 있고 그때그때 시장에서 어떤 게 주도를 받고 이게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으로 올리는 그런 섹터들이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새땡주라고 하는 그런 큰 손들이 올리는 이 종목들이 따로 있거든요. 사실 지금의 이런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좀 의도적으로 올리는 그런 큰 손들이 의도적으로 올리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뭐 이제 고난이도 문제를 없앤다. 이제 난항 문제를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육주들이 반대로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사교육들이 훨씬 더 사실은 더 부각을 받는 게 아니라 좀 더 안 좋아지는 게 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관련주들이 훨씬 더 강세를 보이죠. 물론 이제 대형 그런 학원들이 없어지면서 반대로 이제 그 일반적인 중소 그런 그 은행 그 학원들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장의 테마가 비어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순환매 속에서의 그런 강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어제 거래대금이 워낙에 강하게 터졌기 때문에 오늘까지 조금 다소 등락폭이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저는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될 게 이런 것보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직접적인 수혜 관련주들, 정책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은 윤 대통령이 프랑스 순회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해상풍력부터 해서 수소 관련주부터 해서 원전이라든지 이제 지금 계속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그리고 반도체나 2차 전지 이쪽으로 해서도 계속 순환매를 돌아줄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반등세를 그려놓을 때는 기술주들이 먼저 반등세를 항상 그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시장을 겪고 나면 반드시 먼저 치고 올라오는 게 이제 기술주들이 먼저 치고 올라오는데요. 그 기술주들은 쉽게 죽지는 않아요. 다만 쉬어가는 텀을 반드시 가져요. 지금 지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엔비디아나 뭐 지금 AMD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어제 이제 갑자기 급락이 나왔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재료 소멸이냐 그리고 그 기업들이 안 좋아질 것이냐라고 하는 걸로 하락을 했느냐라는 것보다는 사실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단기 조정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단기 조정을 받은 다음에 분명히 일시간 횡보를 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또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비슷한 흐름으로 기술주들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쉬어가는 타이밍이 와요. 쉬어가는 타이밍 이후에 다시 부각받기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차트상에서 보면 TFE도 굉장히 조정을 받은 다음에 횡보를 했다가 갑자기 상한가를 엊그제 기록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이 하나씩 둘씩 조정을 받은 다음에 횡보하고 있는 차트들이 그림이 있어요. 그 비슷한 TFE와 비슷한 그런 종목들도 꽤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잘 찾아내서 그런 종목들을 노려보면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저는 노란톡에서 다 오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노란톡에서 참고하시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받으시면서 그걸로 매매를 하시는데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는 섹터 순환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도 섹터가 계속해서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오늘 올라가고 있는 이런 섹터들보다는 직접적인 정책 수혜주를 주목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섹터들, 테마들 전문가님께서 매일같이 노란톡방 안에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교육 테마가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교육 테마 역시도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서 짚어주셨던 테마들입니다. 관련주로도 애니 능률이라던가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역시나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서 짚어주셨던 섹터와 종목들이기 때문에 입장하셔서 방송 공략주 이외에도 전문가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섹터와 테마들 함께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고요. 우측 하단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화면 하단에 가깝게 비추시면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방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애니 능률과 교육주들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미리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 브리핑을 남겨주셨고 이외에도 다양한 이슈들 매일같이 짚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입장을 하신다면 이런 정보들을 매일마다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하셔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전문가님께서는 매주 단 한 가지의 종목을 가져오고 계십니다. 한 가지의 공략주만 준비를 해 오시는데도 수익률이 너무나도 좋죠. 우선 최근에 공략 주셨던 한솔테크닉스 역시나 5%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 잉글 우드랩이 25.7%, 인터플렉스는 14.8%라는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외에도 로체 시스템즈가 10%가 넘는 수익률, SNS텍은 27.8%라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의 수익률 표가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일주일에 단 한 가지 종목만 가져오시고 노란톡방 히든 종목들까지 합쳐서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도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네. 시청자분들께는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많은 수익을 내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 전문가님께서는 좀 재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도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 이슈나 테마나 이런 거를 좀 살피셔서 공략주를 제공해 주시는 건지. 이건 뭐 노란톡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네. 뭐 당연히 제가 장전 브리핑 보시면요. 엊그제도 제가 아마 유니슨을 가지고 강조를 많이 드렸을 거예요. 해상 풍력에 대해서 부각을 받으면서 유니슨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너무 너무 강하게 조금 슈팅이 나왔었죠.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해상 풍력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 테슬라 급등에 따라서 충전소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리비안이 테슬라의 이제 충전소를 같이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제 노려보기 좋은 종목으로 미리 전부 다 다시 충전소 관련주들을 다 짚어드렸었죠. 휴맥스홀딩스부터 해서 S트래픽부터 해서 어제 S트래픽 상한가를 갔었죠. 그리고 이제 휴맥스홀딩스부터 해서 디스플레이텍부터 해서 다 잡아드렸었어요. 네, 이런 이슈들은 노란톡에서 미리 다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제 이슈들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굉장히 일찍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출근하고 이런 게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슈 체크하는 게 사실은 조금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일찍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되실 때 체크하실 수 있도록 미리 다 이렇게 남겨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몰라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대응해야 되는 전략이 중요한 게 뭐냐면 단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날그날의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재무적으로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 요지가 뭐냐면 결국 시장의 변동성을 자꾸 체크해드리고 그런 시황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 가야 되느냐의 전략을 갖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머릿속에 분명히 어떻게 지금부터 시장을 대응해 나가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저는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으로 계속 꾸준히 수익을 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 자체가 없고 시황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황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조금 폭이 좁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꾸 시황도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섹터들을 바라봐야 되고 재무적인 측면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즌이에요. 분명히 테마가 정확하고 그 테마에 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돈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테마들을 바라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테마들을 섹터별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놓고 보면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SRP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 이후에 디스플레이텍이나 그다음에 휴맥스홀딩스가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13% 정도 이렇게 급등을 보였었는데 그러면 내가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SRP가 저렇게 강세를 보이면 휴맥스홀딩스나 둘 다 치고 나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움직임이 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짧게 먹어도 충분히 수익이 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테마가 뚜렷한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간 접근할 때는 그런 정리들을 가지고 단기간 접근하고 그러면서도 재무 좋은 종목들은 빠지면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계속 모아가면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테마와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제 좀 비중을 담아서 내가 계속해서 큰 비중으로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그걸 좀 구분지어서 이제 좀 내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시장은 어제 올려놨으면 오늘 하락 조정 받은 다음에 모레 갑자기 급등했다가 다시 빠지는 거 이런 식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테마가 매일매일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순환매가 돌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이제 체크하면서 그날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전날 이슈가 무엇이 있고 전날 이슈에 의해서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상승했다면 그 다음날은 보통 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하루 쉬었다가 다시 급등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체크해보면서 지금 시장을 대응한다면 결코 나쁜 시장이 아니에요. 지수가 지금 빠진다 해도 결코 지금 대금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8천억이 거래대금이 증가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이 나쁜 시장이 아니라 이제 테마를 정확하게 알고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 보기 좋은 시장입니다. 그러면서도 반대로 얘기하면 재무 좋고 실적 좋은 기업들이 다소 조정을 받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서 모아가기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으로 재무 좋은 종목들 이거를 좀 구분지어서 내가 비중 조절이 필요하고 그거를 구분해 놓고 내가 지금 시장 대응을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계좌는 충분히 좋은 수익으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죠. 단기적으로 봐야 하는 종목이 따로 있고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종목들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재무가 좋고 탄탄한 종목들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 접근해도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매주 한 가지의 공략주와 또 노란톡방 히든 공략주들 제공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종목들 매주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식 트렌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겠죠.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 하단에 가깝게 스캔하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 50분 동안만 문 열어드리고 있고요. 입장하고 싶으셔도 생방송이 끝나면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좀 장기적인 종목, 단기적인 종목을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네. 방송 공략주는 좀 장기적인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나왔는데요. 두 가지 관점에서 같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러면 같아요. 단기로도 좋고 장기로도 좋은 그럼요. 종목이라고. 네.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이슈를 먼저 짚어볼까요? 이슈. 네. 네,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지금 시장에서 바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작년에 시작됐죠. 작년에 이제 그 삼성 핸드폰 같은 경우, LG 핸드폰 같은 경우, 애플 핸드폰이죠. 핸드폰 자체가 지금은 다 그 배터리가 이제 부착돼서 충전기를 꽂게 되어 있죠. 옛날에 언제였죠? 우리 그 배터리를 아주 어릴 분리해서 때는 그죠? 배터리를 분리해서 근데 소정 씨 진짜 어렵겠다. 그때. 네, 그죠? 충전을 해서 따로 부착을 해서 사용을 했었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언제서부터인가 그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쵸? 갤럭시 네. 이후에 6까지였나? 그때 아마 제가 네. 봤을 때는
그게 이제 6까지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배터리가 이제 분리가 되다가 일체형으로 나오기 시작한 지가 이제 꽤 됐죠. 근데 이제 EU에서는 이거를 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배터리를 분리를 할 수 있게끔 이분화시켜라. 결국 탈부착을 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를 법을 개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애플하고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지금 보면 배터리법 영향이 이 스마트폰 업계에는 엄청나게 진짜 그 돈이 다시금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일체형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걸 탈착형으로 해서 스마트폰 의무화예요. 이거는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얘기는 판매를 하려면 결국 의무적으로 그렇게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의 시장을 떠나거나 내지는 그걸 의무화 시켜버리면 결국 거기에는 뭐 탈부착이 가능하게끔 바꿔서 이제 결국은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거에 대한 수혜가 누가 받을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삼성전자와 애플을 바라보면 당연히 이건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공급 물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거를 시설 자금 투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건 확실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정확하게 수혜주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수혜주를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수혜주가 실질적으로 2022년 4월, 작년 4월까지도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왜였냐면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그러니까 실적이 꾸준하게 굉장히 잘 나오고 있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부각을 받았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건 단순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일체형과 탈부착형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 이슈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들, 언팩 행사부터 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배터리 패키지부터 해서 이슈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PCB하고 FPCB 계속 노란톡에도 제가 거의 하루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끊이지 않는 이슈예요.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무조건 이제 굉장히 반등을 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강조드리겠습니다. PCB와 FPCB 진짜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된다. 근데 물론 이게 이제 FPCB나 PCB 관련주는 아닙니다. 이건 배터리 패키지와 ESS 관련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금 새롭게 바라봐야 되는 종목인데 해당 이슈도 같이 배터리 패키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삼성전자에다가 배터리 팩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해당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배터리팩 관련주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조금은 생소한 섹터일 수도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지금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죠. 유럽연합이 배터리법을 통해서 유럽에서는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는 스마트폰만 팔 수가 있다라고 공표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된다면 기존에는 배터리가 부착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배터리가 분리되는 스마트폰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혜주가 또 따로 있겠죠. 전문가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에 배터리 팩을 직접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 함께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입니다. 우측 하단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화면 하단에 가깝게 가져다만 대시면 지금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끝나고 바로 어떤 종목인지 제공해 주실 거고요. 여러분들께 매수가와 목표가, 가격 전략까지도 세워주고 계시니까요. 나는 지금 시장에서 좀 장기적인 수익도 단기적인 수익도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중에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이렇게 네. 유럽연합이 배터리법을 통해서 이제 분리형 배터리로 돌아가겠다라고 공표를 한 게 네.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 때문인 걸까요? 아, 맞죠. 이게 사실상 배터리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폐배터리 문제들이 이슈가 있는데 이게 이제 폐기물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탈착형으로 바꾸게 되면 폐기물을 분리해서 정확하게 환경적으로 이제 좀 덜 영향을 미치게끔 환경 오염으로
덜 영향을 미치게끔 이거를 분리하자. 지금 실질적으로 지구온난화 문제가 여러분들 지구온난화라고 쳐보시면요. 엄청나게 지금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매일 하루 걸러 하루로 지금 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도 발표됐던 게 어디였죠? 브라질이었나요? 폭염이 엄청나게 지금 55도까지인가가 맞아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인도에서는 사람이 네. 사망을 했대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심각해요, 이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지구온난화부터 해서 지금 굉장히 환경 문제가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네. 봤을 때 이거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신재생 에너지들이 엄청나게 집중을 받을 거라고 봐요. 신재생 에너지요? 네, 신재생 에너지. 네.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섹터를 얻어가네요. 배터리 팩에 더해서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네, 네. 신재생 에너지까지 제가 할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제가 시간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좀 간략하게 이것도 같이 좀 짚고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어제 이제 뭐 교육지들까지도 강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들이 생각보다 이제 강세를 보이지 않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섹터의 순환매 굉장히 강조드렸죠. 그런 부분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가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해상풍력 지금 부각을 받았죠. 근데 앞으로 지금 또 받을 거예요. 오늘 기사에서도 해상풍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투자 유치를 받아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났었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순환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지금 환경오염에 대한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 탈부착 문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지나갈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탈부착 문제가 유럽에서 진짜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 기업은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거 진짜 단순히 섹터가 아니라요. 실질적인 수혜주예요. 근데 정말님 네. 사실 배터리 팩이 조금 생소하거든요. 네. 지금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부착된 배터리가 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배터리 팩이 조금은 생소할 것 같은데 관련주들이 좀 많을까요? 아니면 좀 한정적으로? 절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나요? 네, 많지 않습니다. 네. 그 대장이고요. 그냥 이거 외에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없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닌 정도. 물론 네. 시장에서는 엮어서 섹터로 엮어서 이 종목 저 종목 다 올릴 거예요. 그냥 배터리 만든다고 하면 다 올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먼저 얘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해당 기업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이고요. 해당 기업에서 지금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케이스를 휴대폰 팩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핸드폰이 충전 여기 이제 배터리를 넣고 분리하면서 뚜껑을 이렇게 덮었었죠, 우리가 옛날에. 그리고 유심도 여기다 뒤에다 넣고. 맞아요. 지금은 일체형이니까 여기다 꼽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여기에다가 배터리를 지금 탑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체형으로 우리가 열 수가 없어요. 이 뚜껑이 없죠, 아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지금 이 상태로 다시 바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해당 기업 같은 경우 이거를 원래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배터리도 뭐예요? 브랜드 자세히 보세요. 어디였죠? 바로 삼성입니다. 이 브랜드 자체가.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가 이것만 가지고 나왔으면 저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안 하죠. 그러면 이 기업이 보시면 자, 이 내용이 중요하죠. 자, 배터리 팩 어디죠? 삼성 갤럭시입니다. 삼성 갤럭시에다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고 이 배터리 패키지를 지금 납품하고 있는 회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섹터로 엮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기업은 정말 잭팟이에요. 왜냐하면 이 배터리 팩이 다시금 돌아간다라고 하면 이유에 대해서는 진짜 수출이 양이 엄청나고 실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연상, 3연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만약에 이게 진짜 법이 통과가 된다라면 EU에서 법이 통과가 된다라면 정말 그 정도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유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휴대폰용에다 케이스, 삼성 갤럭시에 지금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 기업 자체가 하고 있는 게 삼성 갤럭시에다 납품하고 있는 배터리 이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진짜로 집중해서 지켜봐야 되는 회사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함축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ESS 지금 배터리 팩에 대해서도 지금 LG에다가 납품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게 뭐였죠? 지금 시장에서 지금 그 지구온난화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전력난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ESS가 좀 더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ESS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신재생 에너지를 미리 저장을 해놨다가 그거를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필요한 시간대에 내가 사용하겠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36조를 투자해서 이거 엊그제 기사, 어제 기사, 엊그제 기사 다 찾아보시면 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ESS 시장 잡아라. 336조예요. 그래서 지금 LG엔솔부터 해서 SK온부터 지금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시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놓치고 있는데요. ESS가 지금 부각받지 않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지금 조만간에 ESS 시장, 지금 시장 전력난 문제 부각이 되고 지구온난화 문제 부각되면서 다시금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ESS에 대한 부분들, 가정용의 전력난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 ESS를 이 회사는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삼성 갤럭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둘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섹터의 가장 핫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공략주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배터리 법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주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새로 발표를 했죠. 유럽에서는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는 스마트폰만 팔아야 한다라는 공표가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배터리 탈착형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수혜주인지 또 직접적인 수혜주를 함께 공략을 하셔야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삼성전자에 직접적으로 배터리팩을 납품하고 있는 오늘 기업을 그 중에서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이슈가 불거진다면 2연상, 3연상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은 시장에서 그렇게 부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지금 시장에서도 수익 가득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 하단에 가깝게 가져다만 대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생방송 4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4분 지나면 문이 닫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 문 열려 있을 때 빠르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시간이 부족하네요. 마지막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냥 사시고요. 네. 제가 간단하게만 진짜 이거는 꼭 어.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지금 보고 있는 기사들을 제가 함축적으로만 딱 설명을 드리면요. 네. 지금 현대차에서 수소에 내년에 CES에는 수소 들고 간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1년을 쉬었는데요. 지금 CES에서 수소를 들고 나가겠다라고 발표했고 현대차 그룹에서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으로 해서 항공기 탑재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비중의 60%를 지금 실증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이 부분들을 하고 전기 자전거에다가 42g이면 42g만 충전하면 그래서 1분 만에 충전하면 바로 지금 150km를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 다 오늘 새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자세한 설명은 제가 또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에 입장하셔서 좀 같이 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종목에 대한 말씀은 계속 해주셨는데 기술적인 분석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좀 좋다고 보시는 걸까요? 차트적인 설명 굉장히 좋죠. 근데 지금 차트적인 설명은요. 네. 지금 의미가 없어요. 제가 실시간 방송으로 해서 제가 지금부터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섹터를 바라봐야 되는지 제가 저녁에 실시간에 따로 지금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기술적인 차트적인 측면에서 어떤 걸 바라봐야 되고 이런 교육들을 앞으로 여러분들께 좀 실시간으로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란톡에 입장하시면 제가 거기에서 언제 진행한다라는 걸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퇴근 후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좀 이슈들 체크하시면서 지금 시장 대응 전략, 기술적 분석까지 자세하게 남겨드릴 테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매주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도 많지만 방송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못다한 이야기는 노란톡방 안에서 따로 방송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양하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배터리팩 관련주를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화면 하단에 스캔하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끝나고 바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